지금부터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캐드2 10주차 1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시작이 항상 같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0주차까지 왔습니다. 예,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25분에서 30분 정도 동영상 보는 동안 좀 재미있게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또 진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이제 잘 편집하는 능력도 없고 진도는 또 진도대로 나가야 되고 매 시간 얘기하는 거겠지만 좀 재미없고 지루한 수업이 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이해 부탁하고요. 저도 요즘 그래서 짬짬이 이제 다른 인테리어 관련된 유튜브들을 조금 보거든요. 수업 동영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원래는 뭐 우리 나이 때는 검색을 네이버에서 하지만 20대들, 10대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뭔지 좀 실감나는 경험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테리어 컨텐츠 관련된 거를 조금 한 일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뭔가 봤으면 좋겠는 거, 영감을 줄 수 있는 거, 디자인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수업 끝부분쯤에 뭐 링크를 좀 걸어줄게요. 그 내용이 뭐 15분, 20분 되는데 그걸 수업으로 대체하기는 좀 어렵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링크 따라가서 한번 볼 수 있게끔 한번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고요. 오늘 좀 보여줄 거는 그 디자이너 양태호라고 알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분 이제 한옥 소개하는 직접 본인 한옥 소개하는 유튜브였는데 공간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통에 대한 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그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믹스 앤 매치를 통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녹여놨는데 저도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4주차 끝부분에 한번 링크 걸어줄 테니까 왔다 갔다 뭐 머리 식힐 때 한 번 정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덜 지루한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쵸? 계속 캐드 화면만 막 2시간씩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플 거고 그럴 건데 조금만 더 참고 수업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지난주 과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잘 쉬었나요? 저한테도 원래 일주일 내내 질문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도 일주일 동안 딱 한 학생 카톡으로 질문 한번 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한 주 그래도 쉬었으니까 우리 과목이라도 다른 과목 과제가 물론 많았겠지만 한 주 쉬었으니까 다시 힘내서 좀 과제 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스케줄을 좀 짜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 저기 9주차 수업 듣고 살살살살 조금씩 그려놓은 사람들 있겠지만 거의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수업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거랑 아마 계속 같이 좀 봐야 될 거예요. 공간 이해 안 가는 거는 사진 같은 걸 좀 봐야 될 거고 그래서 9주차 수업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동영상 돌려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 그 창호 나와 있는 건축 사진 같은 거는 제가 강의 자료실에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항상 그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올리기가 좀 힘든데 뭐 파일 나누더라도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중간고사 지난주 강의 녹화할 때는 안 낸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서 최종 확인은 못했었는데 중간고사 이제 최종 과제 제출한 거 이메일 통해서 용량 때문에 이메일로 제출한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이메일로 제출한 학생까지 다 합쳐서 B반은 미제출자가 1명인데 A반 같은 경우에는 9명이에요. 9명이면은 너무 많은 수고 이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고 결석 처리가 됐다거나 9주차까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뭐 캐드2 수업을 아예 그냥 이번 학기에 포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또 출석은 또 다 했어요. 뭐 틀어놓고 다른 거를 했는지 아니면은
따라온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중간에 이 중간고사 미제출자 9명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내는 과제도 빠진 학생들이 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아마 계속 과제를 못 내다 보니까 중간고사 과제까지 지금 못 낸 것 같은데, 일단 요번 학기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다른 학기에 비해서 조금은 학점을 갖고 갈 수 있는,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학기이기 때문에 출석 다 해놓고, 그쵸? 과제 안 내서 F 받기는 조금 아까운 학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너무너무 어렵게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한 주 한 주 버티고 있는데, 수업은 들었는데 과제 안 내서 F 받기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물론 좋은 학점을 받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과제 제출에 대한 거는 사실은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가장 배점이 크겠죠. 그래서 이 중간고사를 10명이나 과제 때문에 F를 줄 수는 없어서 항상 저는 그렇거든요.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학점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과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F 받아가지고 다음 학기에 또 듣는다?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3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 내에 뭐 최선의 결과물은 안 나오더라도 남들 하는 것만큼 내서 좀 결과가 어쨌건 간에 미완성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예요. 당연히 기한 내에 제출한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중간고사 점수에서 0점을 받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에 월요일날 지각 제출방 하나 만들 거예요. 이 10명은 일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뭐 PPT의 퀄리티나 뭐 컬러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수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캐드이기 때문에 캐드 도면에 일단은 인면도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 기본 점수는 갖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채점을 할 거니까요. 어, 뭐 PPT 내용이든 컬러링이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캐드 도면 완성해서 그 내용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좀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할 거고, 저랑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하든지. 그래서 일주일간 시간 더 줄 테니까 왜 못 냈는지 지각 제출 사유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이거 나중에 자료로 성적 제출 근거 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고사 PPT 자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제출자에 대한 것들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미리 한번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스케줄 리뷰를 하자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평면도 완성할 거고요. 다음 주에 천장도, 그 다음 주에 엘리베이션 할 거고요. 나머지 그 두 주에 대한 거는 컬러링과 PPT는 도면의 완성도 한번 보고서 좀 같이 수업 시간을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캐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면서 과제로만 나갈 건지는 스케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질의응답 확인하고 그런 걸 통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과제 수행을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매주 제가 받아보는 과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도를 조금 수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수업 녹화할 때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뭐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뭐 카톡이던 이클래스나 뭐 문자를 통해서 모르는 거 그때그때 좀 많이 물어봐 주고 있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뭐 운전 중이거나 이동 중이거나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좀 빠르게 대답을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과제하면서 막히는 게 있을 때, 꼭 바로바로 질의응답 해주고요. 처음에는 막 밤 12시, 1시에 막 문자하는 거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좀 적응됐거든요. 일찍 잠들지 않고 있으면은 그 시간에도 답변해 줄 테니까, 과제하면서 궁금한 거 있는 것들은 좀 바로바로 질문을 해줘야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리뷰 다시 한번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플러 플랜 계속 연장해서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도록 할 거고,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완성된 캐드의 형태는 이렇고요. 지금 오피스 계획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 조직에 대한 좌석 배치, 자리 배치가 가장 사실은 지금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가장 어려웠던 커튼홀 창호만 일단 한번 쭉 그렸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유리로 보이지만 실내에서 공간 구획의 문제 때문에 일부 이렇게 벽들이 세워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좌석 배치를 대략 어떻게 해놨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닝도 그때 한번 설명을 지난 시간에 다 했고요. 오늘은 이쪽 바깥에 구획되는 벽체에다가 그 다음에 실내 벽체 구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엔트런스 부분 벽체까지 그려보고 나머지는 이제 가구 배치인데 가구 배치는 보면 모듈화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한 세트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기는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가구 배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수가 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원래 안 자체가 계획안이었어요.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치수를 재보면은 딱딱 숫자가 5mm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같이 재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숫자로 알려줄 테니까 조금 잘 메모해서 이 도면은 하나 PDF로 출력할 수 있게 오늘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출력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디테일한 치수들은 수업 들으면서 좀 메모를 하면서 그려야 될 거예요. 물론 되게 어렵죠. 이거는 뭐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뭐 가장 좋은 게 스케일 딱 맞는 도면 가지고 스케일자로 재면서 그리면은 어려울 게 없죠. 이 정도 평면 금방 그리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업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서 치수들을 좀 표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면도 다 그릴 거고요. 다음 주에 실링 플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평면 그려볼게요. 캐드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캐드 화면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살짝 안 좋아서 듣는데 좀 불편하거나 거슬릴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조금 듣기 불편하지 않게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미안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그렸었어요. 여기까지 그렸고 지금 딱 질문 들어온 게 요 기둥에서 창문까지의 사이즈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지금 사이즈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여기 기둥에서 여기 창까지가 지금 9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듈화 되어 있죠. 모듈화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벽체가 1600, 창이 2900.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치수 한번 잘 볼게요. 유리 두께까지 해서 4560이에요. 유리 두께 우리 지난 시간에 몇으로 그렸었죠? 기억나나요? 유리 두께 23mm거든요. 그래서 23mm가 이렇게 바깥으로 프레임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4560. 그 다음에 여기 650은 무슨 치수일까요? 여기 첫 번째 유리까지의 치수입니다.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650. 여기는 유리를 또 뺀 사이즈예요. 이렇게 해서 유리를 뺀 사이즈로 2400, 2900, 1600 이렇게 가고요. 여기 유리 뺀 사이즈로 다시 한번 좀 치수를 주면은 이 4536. 4536. 여기다 유리 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수가 4560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 부분 바깥에 이렇게 석고보드 싼 부분을 25mm라고 보고요. 여기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게 160. 이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60.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리 치수는 있고요. 제가 이 도면을 줄 거잖아요. 그쵸? 이 도면 줄 거니까 이 도면에 있는 치수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테니까요. 이 치수 잘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는 대략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구 부분을 꺾어서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으로 나와 있죠? 1960. 이 기둥 라인부터 1960 치수들이 지금 기준이 살짝 애매하네요. 이거는 제가 다 고쳐서 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둥부터 1990, 1990, 이 1990은 여기 기둥 하단부터요. 이쪽부터 옵셋 1990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의 센터에 벽이 세워질 거예요. 센터는 벽은 지금 사실은 조금 조정을 여기를 해놓을게요. 센터 기준으로 해서 150 정도를 잡을게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뭔가가 치수가 틀어져 있고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건물에서 임대를 줄 때요. 이렇게 임의의 벽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만 써라. 여기 구획을. 그 건축도면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치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150이니까 75씩 중심선 기준으로 75씩 옵셋을 하고요. 매치 프로퍼티로 벽체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해주고 트림 해주시고요. 아까 여기 1990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 벽체 두께는 몇으로 그렸나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건축 벽체였기 때문에 얘는 200으로 되어 있네요. 요 밑으로 그냥 얘는 200 이렇게 하고요.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 선은 이제 필요 없겠죠? 이거는 상관없는 선이고 여기도 어떻게 되나요? 위에 벽체는 저쪽 복도로 연결돼서 사용이 되고요. 우리 거는 이렇게 트림 해줬습니다. 스트레치로 이쪽 벽체는 살짝 길이를 좀 줄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안에서 우리는 여기 이제 벽체들을 먼저 나눠 갈게요. 여기 라운드가 제일 어려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00, 73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심선인지 내벽선인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중심선 기준으로 3200.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도 나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3570이라는 치수도요.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중심선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지금 이게 계획안이었고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선을 조금 지워놨어요. 그래서 좀 정신없어 보이는데 여기 가로선 먼저 할게요. 3200 여기 중심선 기준으로 요거는 지워주고요. 필요 없는 거고 3200
3200에 벽이 하나 구획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좁은 쪽은 3570. 3570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옵셋 3570. 그러면 이쪽에 회의실 있는 공간 쪽에 벽체가 이렇게 구획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옵셋 실내 벽체는 몇으로 그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실내 벽체는 다 100으로 그렸네요. 그럼 옵셋을 몇씩 하면 될까요? 옵셋 50, 50씩 옵셋 해주고요. 웨지 프로퍼티스로 벽체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 부분이 지금 애매하죠. 여기는 이제 트림 해갖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과연 이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익스텐드로 이 벽까지 이렇게 내려만 줄게요.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트림 그래서 선은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 일단 중심선 옵셋 해놓은 거는 둬볼게요. 이쪽도 트림 그다음에 이제 선이 너무 길어지면 정신 없으니까 스트레치 이용해서요. 좀 줄여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치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스트레치 사용이 조금 저는 이게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상의 라인 하나 그린 다음에 트림 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체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실이 또 구획되어 있죠. 이쪽으로 요 실에 대한 거는 어디에 치수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요 4210이라는 치수가 보면 이렇게 중심선을 관통하고 있죠. 그럼 이 4210은 어디서부터 나온 치수인지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유리선 바깥 기준으로 4210 제일 유리 바깥선 요 선으로 기준으로 옵셋 4210 이게 중심선이에요. 그러면은 웨지 프로퍼티스로 이렇게 한번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요거 기준으로 또 똑같이 50씩 벽이 만들어지겠죠. 아무거나 이렇게 벽체에 초록색 떠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이 벽은 나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 실에서 또 한번 잘리게 되고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똑같이 스트레치로 중심선 조금 짧게 다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쪽 벽체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트림에서 벽에서 벽까지 딱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있는 사장실, 부사장실은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4300, 4149인데 이거 그냥 여기 4150으로 편하게 할게요. 사장실이 조금 더 넓으네요. 4300 사장실 4300 그 다음에 부사장실 4150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요. 똑같이 벽체 두께는 50이니까 100이니까 50씩 옵셋 50씩 옵셋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창 끝에 맞는 게 맞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이 치수를 살짝 저 도면하고는 무시하고요. 여기만 4300 만들어주고요. 사장실만 여기 부분도 벽체 여기서 끊어줍니다. 트림 끊어주고 여기 스트레치로 이렇게 줄여주고요. 여기는 중심선 기준으로 잡지 말고요. 그냥 이 벽 끝선으로 맞춰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 벽에 딱 이렇게 마감이 돼야지 창문 쪽으로 가게 되면 벽체 세웠을 때
저쪽 뒤쪽으로 공간도 터지게 되고 딱 안 붙어요. 이런 커튼월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항상 기존에 있는 벽체 기준으로 이렇게 구획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 부사장실은 대략 중심선 한번 넣어볼게요. 몇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요거랑 끝에를 맞추고 싶으면은 가상의 라인을 그린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익스텐드. 그러면은 지금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대략 얼마 되는지 한번 볼게요. 4197. 조금 애매한 치수인데 이 벽에 일단은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춰놨고요. 이 부분은 필렛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이쪽은 벽체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큰 치수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치수선을 넣어주고서 1차 시접을 마칠게요. 3200이죠. 그 다음에 여긴 나머지니까 상관이 없고 이 방 대회의실 사이즈 3570. 그 다음에 디멘션 컨티뉴 누르면 여기 또 중심선까지 치수 뽑을 수 있죠. 4300. 또 갈게요. 디멘션 뭘로 가면 될까요? 컨티뉴 중심선까지의 치수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좀 애매하지만 요 벽에 맞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벽 치수는 여기 외부 완전히 외부 창에서부터요. 여기 중심선까지 4210 이라는 치수로 만들어졌습니다. 4210.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확대 한번 해줄 테니까 방 구획을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세로선이 3570, 4300, 그 다음에 4197인데 이 치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 오차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이 벽 끝에 맞춰주세요.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치수를 잘 그렸었어야 되거든요. 4560을. 그래서 그 9차 시서 보면서 여기 창호를 조금 완벽한 치수를 그려놔야 이 치수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의 크기는 여기 창의 가장 바깥에부터 여기까지 4210이고요. 혹시 여기 중심선, 기둥 중심선부터는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2700 정도 되는 치수예요. 그래서 이 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구획에서 유리로 된 부분, 뚫려서 문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표현하면 되고요. 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릴 벽체는 이쪽만 남아요. 그래서 이쪽은 또 치수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데 천장도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를 저랑 맞춰가면서 그릴 거예요. 일단 여기 도면에서 슬쩍슬쩍 보여지는 이런 치수들은 지금은 살짝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무시하고 제가 여기 확대해준 이 치수 기준으로 도면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업에서 다시 만날게요.